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정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농촌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기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7월 4일자 기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골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시골에 생활 터전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훨씬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당장 시골로 들어오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구입하거나 짓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작은 농막에서 당장 생활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전원주택과 농막 중간 정도의 사이즈의 체류형 쉼터, 이게 드디어 도입이 됩니다. 저는 작년에 농막 파동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전원주택과 농막 중간 정도 개념의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기도 하고, 또 체류형 쉼터가 검토된다라는 정부 발표를 들었을 때 한영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오늘 이 7월 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체류형 쉼터 어떤 형태로 도입이 될 것인지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한번 알아보고, 또 개인적인 이 체류형 쉼터의 전망이랄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또 한계 같은 것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정말 한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저는 제일 한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농막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숙박이 체류형 쉼터에서는 가능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농지 전용 허가 절차가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한영할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또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런 조건도 있는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다, 또 이렇게 보이고요. 또 농막은 6평 이상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체류형 쉼터는 10평까지 대략 33제곱미터까지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 4평 정도 크기가 늘어난 셈입니다. 또 한 가지 매력적인 것은 체류형 쉼터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 이것도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관련 부서와 더 많은 협의를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류형 쉼터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농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체류형 쉼터로 바꿀 수 있는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더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쉼터 내에 상수도라든지 또 주차장, 창고, 이런 시설이 가능한지, 저는 현재로서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체류형 쉼터 도입은 올 12월부터 되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체류형 쉼터 도입을 크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밝혔듯이 현재 우리 농촌 주변을 다니다 보면은 이 도농 간 격차, 농촌에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농막도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지리산 주변에 앞에 큰 계곡을 끼고 있는 수려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지만 제대로 상주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농막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에도 조금 더 큰 규모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약 같은 것을 과감하게 철폐해서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것을 과감하게 도입을 한다면은 이런 곳에도 얼마든지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런 땅과 주변 자연 환경 같은 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시골의 변화로는 저는 우선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기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당장 시골에 터전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의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골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인구 유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특히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시골로 와서 농사를 짓는 것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것을 활용해서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창작 활동 또 이 글을 쓴다든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인센티브 같은 것을 대폭 확충을 해서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차례에 이 농막 관련해서 또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댓글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올 1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골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7월 4일자 동아일보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밝혔듯이 도농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 이번 체류형 쉼터 도입이 앞으로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지금 시골에 살고 있지만 아직 집이 하나 없습니다. 전원주택도 없고 농막도 없고 아직도 월세 집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 12월부터 체류형 쉼터가 도입이 되면은 저도 조그마한 이 틀을 구해서 체류형 쉼터를 하나 짓고 시골에서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나 또 시골로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분들 에게나 또 농촌에 계신 분들에게나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에는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아무쪼록 도농 간 격차가 줄어드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